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손꼽히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남편이 있는 주부 프란체스카와 세계를 떠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로버트 킹케이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의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사흘간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이 불륜이 아니라고 말하죠.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괜찮다? 예. 왜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프란체스카. 원래 이탈리아에 살았던 프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감성적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 이탈리아에 파병 온 군인 버드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미국 아이오와 윈터셋에서 남편과 아들 마이클, 딸 캐롤린과 함께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사흘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프란체스카는 집에 남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프란의 집 근처 로즈먼 다리를 찾으러 들른 사진작가 로버트였죠. 프란체스카와 로버트는 첫 만남부터 서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프란은 그에게 다리 말고도 동네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주죠. 그러면서 로버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결혼, 아이를 돌보느라 잊고 지냈던 나 자신.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과거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예전의 프란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죠. 프란체스카는 로버트가 집 밖에서 씻는 것을 보고 귀걸이를 바꿔 끼기도 하고, 로버트와 처음으로 식사를 한 날엔 자신의 나체를 거울에 비춰보기도 합니다. 로버트를 만나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그들은 넘어선 안 될 금단의 선까지 넘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프란체스카는 갈등을 하게 되죠. 이윽고 세계 곳곳에 친구가 있다는 로버트에게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로버트는 항변하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지 않는다고. 식사를 함께 하지도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지도 않는다고요. 다툼 후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서로의 취향을 나누며 대화 나눈 시간들. 하지만 프란체스카의 마음 한켠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꿈 같았던 사흘이 지나고 떠나야 하는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쳐서 자신과 새로운 삶을 살자고요. 가정이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프란체스카. 하지만 계속되고 있었던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프란은 고민에 빠지고, 로버트는 프란에게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것이라며 그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프란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먼저 남편을 보낸 후 홀로 노년의 시기를 보내던 프란체스카. 그녀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소포 안엔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 앞으로 쓴 편지와 그녀와의 사랑을 죽기 직전까지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4일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들어있었죠.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된 프란은 남겨진 자녀들에게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유해를 다리 위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랐죠. 작품의 원작이 된 소설과 영화는 극중 극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란의 장례식으로 시작해 로버트의 소포를 발견하며 그 4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죠. 뮤지컬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뮤지컬은 프란체스카와 로버트가 함께하는 모든 공간을 무대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에서는 극장 전체로 칼질 소리가 퍼지고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곧 극장 전체에 실제로 음식 냄새가 풍겨옵니다. 프란과 로버트가 다리로 갔을 때에는 아이오와의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 온도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상상된 미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무대. 무대는 온통 아름답다는 느낌뿐이죠. 그런데 뮤지컬이 이처럼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란과 로버트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사랑은 소위 말하는 불륜이며 보편적으로 불륜은 쉽게 긍정되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뮤지컬보다 앞서 제작된 원작 소설과 동명의 영화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처럼 감각적으로 풀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르적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영화는 감독이 정한 앵글과 편집을 통해 시선을 강제할 수 있고, 소설은 화자의 서술로 독자의 사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관객이 주체적으로 시선을 조절할 수 있기에 그들의 자율성이 더 커집니다. 시선을 선택할 수 있고 사고가 확장되는 순간 이들의 사랑에 이성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은 커지죠. 때문에 뮤지컬은 그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수용하기 위한 장치로 다양한 감각적 요소들을 활용했습니다. 영화와 소설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감각을 살리는 연출을 한 뮤지컬. 뮤지컬은 또 하나의 연출을 더합니다. 영화와 소설에서는 프란체스카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로버트를 만난 후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깨어나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죠. 프란체스카의 귀걸이가 바뀌는 장면이나 자신의 나체를 거울에 비춰보는 장면, 로버트가 샤워했던 자신의 욕실에서 연이어 샤워를 하며 야릇한 기분에 젖는 장면들은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반면 뮤지컬은 이를 은근하게 표현합니다. 둘은 하룻밤을 함께하기 전까지 각자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죠. 그들이 느끼는 떨림과 당혹감은 숨겨진 채 음식, 사진, 그림, 이탈리아 등 취향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바로 이 대화들로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에게,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설렘을 느낍니다. 잊고 지내던 예전의 나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원래 프란체스카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이탈리아 소녀로 살고 싶었고, 그랬던 예전의 나를 로버트가 일깨워준 것이죠. 열정과 꿈이 가득했던 예전의 나. 프란체스카에게 로버트는 마치 구원자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영화가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강조하며 강렬하게 소통하는 두 사람을 다뤘다면, 뮤지컬은 아름다웠던 과거의 나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그 기억과 정취를 향해 나아가던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다룹니다. 뮤지컬은 이 둘만의 사랑을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판타지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은 현실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이죠. 프란체스카와 로버트 둘만 남겨진 집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고, 남편과 아들, 딸이 일리노이 박람회에서 겪는 일들은 프란과 로버트의 하루와 교차되며 무대에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프란의 친구, 마지 부부는 계속해서 등장하며 몰입을 깨고 현실을 상기시키는 모습이죠. 온전히 사랑에 빠져들 수 없는 환경. 이런 연출을 통해 프란이 작품의 후반부,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관객은 그 선택에 온전히 공감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받아들입니다. 뮤지컬은 이처럼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탄탄한 연출로 아름답게 풀어냈습니다. 소설은 1992년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의 남자 주인공과 같은 이름의 작가 로버트 제임스 윌러는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 인디애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로버트는 어느 날 메디슨 카운티의 낡은 다리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감을 얻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소설은 미국 출판계에서 3년 연속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도서 1위 164주를 기록하며 세계의 로맨스로 각광받았고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속편으로 나온 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추억 역시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리며 성공했죠. 작가인 제임스 윌러는 2017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에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만큼은 결코 죽지 않을 책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설이 출간되고 3년 만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감독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이자 배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죠. 이전까지 주로 서부 영화나 스릴러를 만들어 온 그가 처음으로 로맨스 영화를 제작한 건데요. 영화화를 결심하고 나서 직접 출연을 욕심냈다고도 전해집니다.
여자 주인공으로는 많은 뮤지컬 영화에도 출연한 대배우 메릴 스트립이 출연했죠. 소설이 사랑받아서일까요? 개봉 첫 주에만 한화로 약 120억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모두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다양한 수상을 비롯 여러 매체에 최고의 로맨스 영화로 선정되었죠. 소설이 빠르게 영화화된 것과 달리 뮤지컬로 제작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뮤지컬은 2014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작사와 작곡엔 현재 뉴욕에서 가장 핫한 예술가 제이스 로버트 브라운이 참여했습니다. 제이스 로버트 브라운은 퍼레이드와 라스트 5이어스로 토니 어워즈를 매료시키며 최고의 뮤지컬 작곡가로 떠올랐는데요. 작사, 작곡, 지휘, 연출 모두 가능한 천재 작곡가라 불린다고 해요. 그의 음악은 음표 하나의 느낌이 달라질 정도로 섬세하다고 합니다. 이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작품으로 그는 토니 어워즈 작곡상, 오케스트레이션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작곡상 등을 수상하며 소설과 영화를 넘어 뮤지컬만의 영역을 완성했다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 등이 있었죠. 2017년엔 한국에서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공연되었습니다. 당시 옥주연, 박은태, 원캐스트라는 파격 캐스팅으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전에 소설과 영화 역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었기에 뮤지컬도 중장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후 1년 뒤인 2018년에 한 번 더 공연을 올리게 되죠. 평범한 일상 속의 사랑을 감미롭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평생 기억될 사흘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큼 찾아온 가을,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음악과 이야기로 감상에 젖어보시길 추천드려요.